대한민국의 남단에 부산에는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유엔묘지는 이웃만리에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과 위해서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순화하신 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계 군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노태우 이 어떤 인간도 유엔묘지에 참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묘지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하신 애국 그리고 세계 인민들에게 묵념을 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누구도 대한민국을 구하게 한 그 행렬에 참배조차 안 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올라오시오. 국회공무원 외명 총재님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서울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애국의 무시 손가 손상배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지방연합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드릴 선물을 얻고 서울에서 들려드렸던 서울에 210만의 길을 모아서 오늘 부산에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어느 쪽이 목소리가 큰지 확실히 증명하고 가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국회 해산! 국회 해산! 특검 해체! 특검 해체! 부산 내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오늘 제기에는 5만 명쯤 되는데 앞으로 집회가 5번만 더 하면 적어도 서울과 똑같이 210만의 부산 시민이 모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길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서울 당기국 중앙에서 정강영 대변인 오셨고 또 태블 DC를 뒤집어 뻗어서 그 손새끼를 쫙 감옥에 쳐낼 우리 변희재 대표도 오셨고 노심초사 혹시 애국 동지가 다치지 않을까 법리 검토를 하시는 우리 오프로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손석희의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막아버리고 이제부터는 고역대의 게이트로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은 절대 탄핵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헌법 제84조 이 두 가지만 들이대면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회자께서 빨갱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애국자와 빨갱이 딱 반반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이 자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인 빨갱이를 모조리 처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빨갱이 전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5.18 강주 사태를 김영삼이가 이재명에 깜짝 놀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제물로 삼아서 모든 5.18 유공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공자들이 10%의 가산점을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 곳곳에 들이박혀서 허위호식하며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다만 기다린 날이 지금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빨갱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의 피로 이들을 처벌하고 우리가 애국의 심장으로 그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모조리 김정은의 아가리에 쳐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특검에 검사라는 자들이 지 눈에 대들보로 안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만 캔다고 벌써 수십일째 허구한 날 국민 세금만 충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삼키문 미위 국회 위정 혐의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박준건 특검보는 17년 전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현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는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으로 조만간 자칫하면 쇠고랑을 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10원도 들이먹지 않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자 청와대까지 쳐들어가는 이런 자들을 없앨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1950년 6.25가 터지고 대한민국이 100분의 1로 쪼개졌어. 마지막 남았던 이 부산에서 길을 받은 애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부산의 길을 저 서울까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연설을 가만히 하고 싶어도 내일 모레 또다시 제가 서울서 사회를 발표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곡 남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산 애국 시민들이 저 경남, 경북 그리고 충청도까지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서울로 또 서울에서 우리 탄기국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부산으로 서울과 부산 경북 고속도로를 태극기로 가득 메웁시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2017년입니다. 100년 전에 세계 처음으로 군사혁명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빨갱이들이 100년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 100년 전쟁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그 100년 전쟁을 끝내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 이것을 견인해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희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성남대 사회자처럼 오늘 지방이사는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속마음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국가소위원회에서 드디어 손석희 JTBC의 조작보도 징계 절차를 돌입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통심의 가서 현장 회의를 다 지켜봤는데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3명이 회의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다짜고짜 무조건 덮어놓고 이건 조작이 아니다, 무조건 심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떼를 쓰면서 자리에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당 측 위원 중에서 한기영 위원하고 김성록 위원장 이 두 분은 초지일관 법과 원칙에 따라서 JTBC 조작보도 당장 심의해야 된다,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여당 측위원, 하남신 의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파리 기회주의자입니다. 보수파리 기회주의자여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의결이 안 되는데, 이분이 어제 회의 때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징계 절차 안 가고 기각을 하면은 방통심의와 대한문을 감싸고 있는 태극기 부대가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의를 보면서, 야, 태극기 부대가 일단 총국 좌익을 굴복시키기 전에 기회주의 보수파리들,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감투 써서 기관에 들어간 이 기회주의자들을 먼저 굴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아니었으면은 방통심의에서 징계 절차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 내용 중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기용 의원이 JTBC는 도대체 해명을 하면 할수록 보다 더 의혹이 점점 더 커지냐, 이건 더 이상 놔둘 수 없고 JTBC 손석희 등등을 즉각 출석시켜서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내려오기 전에 방통심의가 JTBC에게 해명을 요청할 6가지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제 판단은 JTBC가 다음 주 안에 이걸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결국 손석희 사장은 방통심의에 끌려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즘 손석희 사장 집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언론계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게 목동의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평창동에 130평 되지만 건물 80평에 30억짜리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손석희 사장 집에서 오전 11시에 집회를 하고 2시에 판교구에 합류를 하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무리 그래도 왜 언론의 집까지 쳐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대북송급 4억 5천만 불 김정일에게 불법으로 쏴줬던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이상한 대선이죠. 갑자기 그 김대중 실세들 이름을 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자살됐습니다. 유병헌씨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자살했죠. 정몽원씨, 유병헌씨 모두 핵심 사건에 진실의 키를 진 인물들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이 JTBC 조작 사건이요, 절대 손석희 혼자 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최소한 검찰과 특검이 봐주지 않고는 저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희 윗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윗선이 김정은 대남 공장 라인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방통심의에서 징계 절차 들어간 이상 저 진실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손석희 사장의 신변입니다. 갑자기 저분도 어느 순간 본사체로 발견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돼서 집에 가서 지켜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집회 신고할 때 정부경찰서에 제가 손석희 사장 경찰에 신변보호하라고 신변보호 요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신변보호 요청서에 제가 이걸 정확히 명기했는데, 손석희 사장 조작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평생 조작과 날조, 표절, 거짓을 반복해온 인물로서 이런 사람들은 공적 사안으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손 사장에 무슨 변이 생기면 그거 무조건 타살이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라. 경찰에 이미 그 문서 제출해 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손석희 사장을 보호하면서 손석희 사장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도록 압박해 들어가려는 겁니다. 손석희 사장,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프로스키 세력은 따뜻합니다. 인간을 존중합니다. 큰 사람이 진실이 무겁다고 용서를 빌면은 당연히 목숨은 살려드리죠. 이렇게 버티고 숨어 있다가 정말 나쁜 세력들, 정말 김정은 같은 세력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누구 한번 칩시다. 손석희 사장, 자백하라! 손석희 사장, 사죄하라! 손석희 사장, 진실을 구하라! 손석희 사장, 그것만이 살 길이다!